안 돼요. 놔주세요. 아, 시끄러! 조용히 해! 아님 빚을 갚던가! 빚 못 갚으면 네 몸뚱이로 갚아야지! 노인네 목줄 하나 매달면 동네가 조용해질 거야! 시어머니의 목에 밧줄이 감겼습니다. 조폭들은 미친 듯이 웃으며 몰아붙였습니다. 어때? 지금 숨 막히지? 조금만 더 조이면 그대로 질식사야! 밧줄은 점점 조여들고 시어머니의 눈은 터질 듯 뒤집혔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출근 중에 항상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선영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피보다 서늘한 며느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인천 오래된 포구시장,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을 완전히 벗지 못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생선 비린내, 그리고 어디선가 끓고 있는 미역국 냄새가 섞여 있었죠. 윤말수는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이 포구에서 장사를 해온 말수는 잠이 부족해도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낡은 포장마차 앞에 서서 말수는 커다란 솥에 미역을 넣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아침 손님은 미역국이야. 국물 지내야 해.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국물 맛을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는 말순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고집스럽고 강단 있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그때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33세 며느리 지연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행동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차림의 지연은 묵묵히 포장마차 옆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 냄새, 새벽 공기의 차가움, 모든 것이 해병대 수색대 복귀 훈련 때 맡았던 새벽 조류의 냄새와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지연은 조용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일찍 나왔네. 말순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시간이 이미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나와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포장마차에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항만 노동자들이었죠. 할매, 미역국 하나요. 따끈하게 드릴게요. 말순은 능숙하게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였어요. 그렇게 평온한 아침이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말순과 지연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포장마차 옆 벽면에는 평온을 깨뜨릴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재개발 통지서였죠. 빨간 글씨로 크게 적힌 통지서는 이 골목 전체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을 일궈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장사터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잠시 후 박진수가 나타났습니다. 36의 아들 진수는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 사업에 실패한 후 빚과 보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진수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먹고 갈게요. 그래, 앉아라. 지연이가 차려줄 거다. 가족 셋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함께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말순의 표정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벽에 평온했던 시간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포구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종이 조각이 마치 다가올 위기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말순은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 보증 서류 말이야. 사촌 동호가 우리 몰래 내 이름을 넣었다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증 서류라는 말에 진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과거 사업 실패로 보증의 무게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진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 동호요? 그 사람이 왜 어머니 이름을? 잘 모르겠다. 전화한 사람 말로는 동호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내 이름을 썼다는데 나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서류를 본 적도 없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동호는 말순의 조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챙겨주고 돌봐준 조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그럼 지금 그 빚을 어머니가 갚으라는 겁니까? 진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한 사람은 채권회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말순에게는 절대 작지 않은 돈이었죠. 지연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 서류를 몰래 위조했다는 것, 그리고 채권회사가 이미 연락을 해왔다는 것,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일단 그 서류를 봐야겠어. 말수는 조금 진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포장마차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지만 말수는 평소처럼 활기차게 손님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장사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저런 차림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포구시장에 올 이유는 많지 않았어요. 누구 찾는데요? 옆 가게 주인이 지나가며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찾는다던데. 윤 씨 성가진 할매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말순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재수 씨는 말순의 이름이었어요. 채권회사 직원들이 이미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지연은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같이 점포 닫을게요. 별일 아니야. 장사꾼들 협박은 겁만 주는 거야. 괜찮아. 말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겁은 주는 게 아니라 수집 중이겠지. 저들은 동선을 파악하고 습관을 관찰하고 약점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배웠던 것처럼 적을 제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포장마차 쪽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를 포장마차 뒤쪽으로 살짝 가렸습니다. 아직 직접 마주칠 타이밍은 아니었죠. 진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빚독촉, 협박 전화, 집 앞까지 찾아온 사람들. 그 모든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단 집으로 가요. 오늘은 일찍 정리하고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사를 접으면 저들이 이긴 거야. 나는 떳떳하게 여기 있을 거다. 말순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저들은 단순히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러 온 것이었죠. 양복 남자들은 결국 포장마차 앞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말순 씨 계십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본인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얘기니까 자리 좀 옮기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온했던 아침은 완전히 사라지고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말수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양복 입은 남자들은 말순을 재개발 공사장 옆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사장 옆 골목은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높이 처진 가림막 뒤로 철근과 시멘트 더미가 보였고 커다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곳곳에 붙은 경고 표지판들이 이곳이 위험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지연과 진수도 말순을 따라갔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 없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이들과는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윤말순 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백과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백과장이라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간부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 과장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증 서신 거 있잖습니까? 조카분 동호 씨 말입니다. 그 빚을 오늘로 끝내시죠.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 과장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기태라고 했습니다. 도장이요? 손도장도 도장입니다, 할머니. 증인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기태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도장이라니 언제 그런 것을 찍었단 말입니까?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서 원본과 영상 있으시죠? 공증 받으신 거니까 당연히 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의 말에 백 과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내가 뭔데 나서는 거야? 백 과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공사장에서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을 벗고 장갑을 털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였죠. 골목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백 과장과 기태를 포함한 남자들이 말순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백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어요.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진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협박당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우리 경찰 부르는 게 낫겠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진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탁 쳤어요. 경찰이요? 불러보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빚 안 갚는 쪽이 문제 아닐까요? 기태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의 틈새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수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5천만 원. 오늘 안에 준비하시죠. 백 과장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말순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40년 해도 그런 돈을 모을 수 없었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그런 돈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럼 방법이 있죠. 이 재개발 보상금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백 과장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순이 이 땅에서 평생 일한 대가였어요. 마지막 남은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 전부예요.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 과장은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아내야겠네요. 백 과장의 신호에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지연은 재빨리 시어머니와 남편을 자신의 뒤로 가렸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주변 환경을 파악했어요. 철근 더미, 크레인, 공사장 경고 표지판.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사장의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백과장을 응시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과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태와 다른 남자들이 공사장 한쪽에 쌓여 있던 밧줄을 가져왔어요. 굵고 거친 밧줄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자재를 묶는 데 쓰는 것이었죠. 말수는 그 밧줄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기태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지만 남자들이 지연을 밀쳐냈어요. 이 할매 좀 조용히 시켜야겠어. 기태가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이 몸부림쳤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어요. 남자 둘이 말순을 붙잡고 기태가 밧줄을 말순의 목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놔주세요. 진수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가 진수를 제압했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력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밧줄이 말순의 목에 걸렸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기태는 밧줄의 다른 끝을 컨테이너 크레인 훅에 걸었습니다. 크레인은 높이 솟아 있었고 훅은 위협적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죠. 공사장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어떨까요? 사고사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말이 빨라질 것 같은데. 기태가 말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지연아. 말순이 숨가쁘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에 걸린 밧줄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지연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안전핀이 보였어요. 크레인 옆 철제 받침대에 고정 볼트가 있었고 로프 매듭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주력은 2명, 백과장과 기태. 나머지는 보조 역할이었어요. 기태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으로 밧줄을 잡고 있었죠. 매듭은 반대팔 뒤로 돌려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경찰 오기 전에 끝내자고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영상 켰습니다. 당신들 얼굴 다 찍혔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백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남는 것은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죠. 인연이 진짜. 백과장이 빠르게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뒤로 빼려 했지만 백과장의 손이 더 빨랐어요. 백과장이 지연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순간적인 고통에 지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백과장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더니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휴대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녹화? 이제 없다. 백과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부서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카드가 파손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몸뿐이었어요.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목에 밧줄이 걸린 채 서 있었습니다. 기태가 크레인 조작 버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정말로 크레인을 작동시킬 기세였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상금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매달릴 겁니까? 백 과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 과장은 혀를 찼어요. 고집이 세시네요. 좋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백 과장이 기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가 크레인 조작판에 손을 뻗었어요. 정말로 크레인을 작동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밧줄이 목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목의 밧줄을 잡아당겼지만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진수를 붙잡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연은 재빨리 기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크레인 조작을 멈춰야 했어요. 하지만 백 과장이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어딜 가려고? 백 과장이 지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었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백 과장은 계속해서 지연을 밀어냈어요. 지연은 후퇴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미 발이 완전히 땅에서 떨어진 상태였어요.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공사장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휴대폰은 부서졌고 시어머니는 위험에 처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연 자신의 몸과 훈련받은 기술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음 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도움을 줄 사람일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동호였습니다. 말순의 조카, 그 동호였어요. 말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동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구원자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호는 백 과장 옆에 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호가 백 과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호가 저들 편이라니. 자신이 어릴 적부터 챙겨주고 돌봐준 조카가 배신자였다니요. 동호야, 내가 왜 여기 있니?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의 밧줄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호는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이모,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며. 내가 한 짓이잖니.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동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어요. 백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감동적인 상봉이네요. 동호 씨, 이모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백 과장의 말에 동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을 향해 말했어요. 이모, 집 비우시면 보증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동호의 말에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말순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죠. 내가 사람 새끼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의 아픔이 밧줄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챙겨준 조카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진수도 동호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저도 살아야 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동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비겁했어요.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다니. 말수는 더 이상 동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다시 크레인 조작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잔혹한 웃음을 지었어요. 늙은이는 가볍다던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기태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밧줄이 더 팽팽해졌어요. 말순의 몸이 완전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발 디딜 곳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절규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온 힘을 다해 기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이 기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크레인 조작을 멈추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기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옆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인연이 정말. 기태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지연은 피하려 했지만 공간이 좁았어요. 쇠파이프가 지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지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어깨에서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판이 미끄러졌어요. 지연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어요. 통증 속에서도 지연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훈련 중에 느꼈던 그 감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명료해지는 정신.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지연아, 손대지 마. 말순이 목이 조이는 와중에도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어요. 자신보다 며느리가 다치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안전핀의 위치, 로프 매듭의 구조, 크레인 조작판까지의 거리.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통증은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사장에 먼지가 날렸어요. 깜빡이는 경고등이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써야 할 때였어요. 백과장과 기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달려 있었고, 지연은 쓰러져 있었고, 진수는 제압당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쓰러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증은 지연을 깨웠고 각성시켰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공사장의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밧줄이 삐걱거렸습니다. 말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지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통증은 지연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훈련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색대는 침투도 하고 구조도 하고 매듭도 다룬다. 공포는 훈련으로 이긴다. 지연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지연의 눈이 밧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매단 그 밧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밧줄의 장력, 매듭의 위치, 크레인 훅의 각도,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지연은 왼손으로 밧줄 장력을 풀 수 있는 각도를 찾았어요. 안전고리 핀만 빼내면 장력이 한순간에 느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상황을 만들어야 했어요. 지연의 시선이 공사장 구석에 있는 작업등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업등 위에는 작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공사장 안전을 위한 장비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컨트롤함이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지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백과장과 기태는 지연이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틈을 노렸어요. 컨트롤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은 컨트롤함 덮개를 열고 내부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전선과 파란색 전선. 지연은 두 전선을 순간적으로 접촉시켰어요.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비상경광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 전체를 밝혔어요. 화재 경보였습니다. 불났어? 뭐야, 무슨 일이야? 멀리서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퇴근했던 인부 몇 명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공사장에 불이 났다면 큰일이니까요. 사람들이 골목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백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목격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기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과장님, 사람들 오는데요. 빨리 정리해. 백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야가 분산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크레인 쪽으로 달려갔어요. 안전고리 핀이 보였습니다. 밧줄을 고정하고 있는 핀이었어요. 지연은 주저없이 핀을 빼냈습니다. 순간 밧줄의 장력이 확 풀렸어요. 말순의 몸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시어머니를 받쳐 안았습니다. 말순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지연은 한 손으로 시어머니를 지탱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목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푸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색대 훈련 때 수백 번도 넘게 연습했던 기술이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풀렸어요. 말순의 목에서 밧줄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밧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밧줄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는 다가오는 기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태는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밧줄을 휘둘렀습니다. 밧줄이 기태의 손목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당겼습니다. 해병대식 한 손 제압용 결박이었어요. 기태의 손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으악! 기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줄로 기태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듭이었습니다. 밧줄은 사람 목이 아니라 내 손목에 거는 거야.
지연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뭐야, 인연이 대체. 기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기태를 크레인 기둥에 묶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백 과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인부들이 이미 골목 입구까지 와 있었어요. 거기 불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백 과장은 더 이상 행동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백 과장은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어요. 말수는 지연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말했어요. 지연아, 너 대체.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해병대 수색대입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끝낼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진수도 지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해병대 출신이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사이렌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경광등이 골목을 밝혔어요. 인부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백 과장과 동호는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불리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는 기태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으로 심판받게 해야 했어요. 각성한 지연은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로 돌아온 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묶여있는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병대식 결박 매듭은 움직일수록 더 조여드는 구조였습니다. 지연은 기태의 팔 관절을 살짝 비틀었어요. 제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으악, 나.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펜 모양의 물건이었습니다. 소형 펜캠, 몸 카메라였어요. 휴대폰이 부서진 것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지연은 펜캠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펜캠을 기태의 얼굴을 향하게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뭐야 그게. 대답하세요. 당신 이름과 오늘 여기서 한 일을 말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태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펜캠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밧줄로 말순을 묶은 것, 쇠파이프로 지연을 공격한 것.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백 과장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인부들 사이를 비집고 골목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차 바퀴가 밤 9시 12분에 여기 찍혔죠. 공사장 출입 기록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출입 태그 제출하세요. 백 과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말에 백 과장은 돌아섰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차량 인식 카메라 있습니다. CCTV 서버 IP 주소도 알고 있어요. 경찰이 오면 다 확인할 겁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것은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도 중요한 훈련 과목이었습니다. 지연은 공사장에 들어오면서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백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 과장은 이를 갈았어요. 그때 동호가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동호의 앞을 막아섰어요. 과거에는 무력했던 진수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동호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동호야, 넌 어디 가려고? 형, 비켜요.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동호가 진수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동호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은 동호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봉투, 지장 떠놓은 사본이지? 카메라에 보이게 열어봐요. 지연이 펜캠을 동호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동호는 당황했어요. 봉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부들도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열어요. 안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열 겁니다. 지연의 말에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증서류,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들, 그리고 말순의 도장이 찍힌 위조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불법 보증 양도 서류죠. 시어머니 동의 없이 만든 거잖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펜캠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동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공사장 하청업자였어요. 백 과장은 그 남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김 소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 과장이 말하려 했지만 하청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공사장 방화보험 노리면 안 되지, 백 과장. 신고는 이미 들어갔어요. 하청업자의 말에 백 과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것입니다. 하청업자는 처음부터 경찰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백 과장 일당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김 소장, 당신이 우리를 팔았어? 팔긴요. 당신들이 공사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죠. 경찰이 곧 옵니다. 하청업자의 말에 백 과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백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자수하면 상해는 미수로 처리될 겁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특수폭행과 감금죄로 갑니다. 선택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 과장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백 과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골목 입구에 비춰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형광 조명이 골목 전체를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은 펜캠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불법 감금, 폭행 미수, 문서, 위조 전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펜캠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백 과장과 기태, 동호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말수는 진수의 부축을 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구해줬어요. 그것도 이렇게 멋지게요.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증거로, 절차로, 그리고 최소한의 제압으로. 지연은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냈어요. 골목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사라지고
인부들도 하나둘 돌아갔어요. 말순과 지연, 진수는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확보한 증거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팬캠에 녹화된 영상, 공사장 출입 기록, 위조된 보증 서류. 백과장과 기태는 밧줄 협박, 불법 보증, 강요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동우는 배임과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함께 연행되었어요. 말수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억울함이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며칠 후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 강요 정황이 드러나자 조합에서는 긴급 감사에 착수했어요. 백과장 일당이 여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조합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개발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의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일군 포구 자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말순은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말순은 다시 포구로 나왔어요. 예전처럼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돌아봤어요. 지연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순 옆에 섰어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늘 차갑게 굴었지. 말도 별로 안 했고. 미안하다, 지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은 많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무뚝뚝한 성격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말이 적었죠.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바닷바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밀려왔다 밀려가도 오래같이 버텨요. 지연의 말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말순은 지연을 꽉 안았어요. 지연도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진수도 폭우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배송 나가기 전이었어요. 진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우리 집 다시 시작해요. 빚도 정리하고 과거도 정리하고 새롭게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빚 때문에 주눅들어 있던 진수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 함께, 말순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기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포구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순의 포장마차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말순내 바다국. 새 간판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말순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단골 손님들이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할매, 미역국 하나요. 따끈하게 드릴게요. 말순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눴어요. 지연은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진수도 배송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포장마차를 정리했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웃으며 일했어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후라 더욱 끈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말순은 포장마차를 정리했어요. 지연과 진수가 함께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세 사람은 잠시 폭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등대 불빛이 어둠 속을 밝혔어요. 바다는 늘 그렇게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바다가 아무리 밀려와도 폭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를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서 있었어요.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바다와 같구나. 좋은 일도 왔다가 가고 힘든 일도 왔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밀려가지 않고 함께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함께 버틸 가족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도 고생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연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폭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밤이 내렸어요. 하지만 말순네 가족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빛이었어요. 그 빛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늘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함께 버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말순내 바다국의 이야기처럼요. 새벽이 되면 다시 폭우에는 생기가 돌 것입니다. 말순은 미역국을 끓일 것이고 지연은 옆에서 도울 것이며 진수는 배송을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가족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말순과 지연처럼 가족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티며 이겨낼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